부산이 또 게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스타이기 때문에 그 게임 음악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그거 재밌겠는데요? 하는 걸 지금 실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 부산시 교향악단이면 부산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100% 운영되는 그러면은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이라든 이런 것들도 창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 참 좋은 질문이신데 네. 그게 이제 딜레마죠. 네. 그 부산시만 하더라도 부산문화회관이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거대한 단체죠. 그 안에 부산 시립교향악단뿐만 아니라 부산 시립국악단, 부산 시립합창단, 부산 시립극단, 청소년 교향악단, 어린이 합창단 뭐 6개 단체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직원까지 하면 400명, 500명 아마 될 겁니다. 그 전액 사실 시에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기능은 뭐냐면 양질의 공연을 사실 그게 기획사들이 그거를 기획을 한다 그러면 티켓 한 장의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부분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만 원의 양질의 공연을 볼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건 아주 그 순기능인 부분인 거고 항상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가 있을 때도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수입이 너무 작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도 교향악단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버는 항상 매진이 되니까 매진이 돼도 적자예요. 근데 매진이 적자를 안 보려면 티켓을 10만 원, 20만 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적자를 보는 건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서 요즘은 전문적인 기획팀들이 들어와서 요즘은 그래도 그 폭을 많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점점 발전돼 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시민들한테 그런 양질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적자가 나면 또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또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저도 이제 문화회관의 운영위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성남시나 네. 이런 때쯤 되면은 시 교향악단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큰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연주자 입장에서는 부산시에서 좀 더 투자도 많이 해주고 좀 스타 뮤지션들도 좀 스카웃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말 잘못하면은 부산시에서 아닙니다. 그게 예. 부산 시립 그 예술단이 쓰고 있는 예산은 서울시향이랑 그 KBS 교향악단이랑 큰 교향악단이 있어요. 그 두 단체 빼고는 제일 큽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거는 아니네요. 적은 게 아니라 전국의 3위 정도 안에 지방 중에 제일 큽니다. 예산이 작은 악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아티스트 면모들을 보면 최고 개런티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잘 모른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부분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양질의 공연들은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하는 거는 수도권보다 더 많이 제가 책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 흥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팝 가수들 왔을 때 떼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주자로서 공연했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이 있었나요? 지휘자로서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장으로서. 그 특히 교향악단 생활할 때 저희
교향악단이 또 외국 공연도 많이 다녔었고 그러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그 관객들의 반응과 한국에서의 그 반응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 분들이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왜 나라에서 어떤 슬픈 일을 겪는다라든지 어떤 참사라든지 혹은 또 기쁜 일을 뭐 월드컵에 그때 뭐 진출하고 이랬었을 때처럼 그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민족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그 K 클래식, K 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표현에 능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할 때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환호를 하겠다면 여지없이 환호를 하시고 그 이걸 연주하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있죠. 곡이 있죠. 있나요? 주로 이제 그 찰콥스키, 드보르작, 그다음에 뭐 브람스 이런 곡들은 뭐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너무 격렬하고 이 격정적으로 화려하게 끝나기 때문에 정말 그 후하시죠. 그 관객들이 그 연주자들한테 후한 어떤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걸 또 너무 그거를 생각해서 그런 곡만 하게 되면 건강한 공연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잘 밸런스를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K-팝에 유명한 아이돌들 많잖아요. 네, 네. K 클래식에 좀 유망주라고 할 바이올리니스트 있으면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는 사실 뭐 말씀드리기가 뭐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얼마 전에 임윤찬 군이 그 유학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를 제패를 했는데 피아노로 그런 일들이 각 파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10년도 넘었죠. 그게 사실은 그 한국종합예술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도 물론 거기 출신이지만 이제 영재 교육 시스템의 어떤 결과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도 KBS에서 K 클래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지금 그 어쨌든 그 K 클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소한 단어지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착이 되려면 그 스타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클래식계가 성장을 하려면 그들을 소화할 수 있는 관객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정책의 수준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개인은 너무 뛰어나지만 그 친구들이 뛰어나다 매스컴에서 떠들기 때문에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로 그 음악이 뛰어나다고 느끼는 과연 관객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뭔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책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수준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러시아나 이런 공산 국가들에 한 번씩 가보면 연주를 하러 한 번씩 갈 기회가 있으면 연주 전에 이제 다른 연주를 한 번씩 보러 갑니다. 이제 거기에 뛰어난 연주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연주회를 이렇게 가면 만석입니다. 꽉 차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한 벌에 단벌의 그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정갈하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뭐 택시 기사들, 그 다음에 농부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그 음악회를 보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데려 입고 이제 오시는데 과연 그 K 클래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 사회적인 문화 자체를 좀 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저의 사실 저희 쪽 그 어떤 종사자들의 숙제죠.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기획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조만간 뭐 네.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 부산이 정말 그 기대가 너무 큽니다. 뭐냐면 내년에 그 부산 예전에 하야리아 네, 부대라고 하야부대. 미군 부대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부산 시민공원이라고 네. 센트럴 파크처럼 큰 공원이 지어져 있는데 네. 거기 안에 부산 아트센터라고 클래식 공연장이 지어집니다. 그게 완공이 되죠. 이제 202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영남권 쪽에서 유일한 클래식 전용홀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2025년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북항에 예. 완공이 돼요. 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처음에 귀국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23년 만에 네. 4년, 25년 만에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건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지원이 예전과 다르게 아주 과감하고 본격적으로 네.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연을 위원회에서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공연을 만들었는데 많은 시민 무료 공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가셔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자,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한데요. 음악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데 영화, 방송, 드라마, 게임, 유튜버 뭐 이런 네. 쪽에서도 다 이제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네. 음악 시장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네. 이 전통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그런 쪽으로 진출을 당연히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진출을 하는 그런 것들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사실 지금 그 코로나 전부터 예, 그 베를린 필하모닉도 그렇고 뉴욕 필하모닉도 세계 유수의 그 교향악단들이 이미 그 온라인 실황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젊은 클래식 공연 젊은 클래식 그 팬들을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서 하는 공연을 부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고 난 다음에 공연장이 폐쇄가 다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큰 극장에서 네, 관중을 모아놓고 할수 불가능했죠. 없으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온라인 공연이라는 게 예. 새로운 장르가 탄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장이 실제로 개척이 된 겁니다. 네. 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시장이 하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젊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가진 연주자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시도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 생각해요. 계속 뭐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조차도 사실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네. 클래식의 대중화라 그러면 제가 교향악단 있을 때 1번 목표가 저희의 사업 목표가 클래식의 대중화였었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클래식의 대중화가 뭘까를 해보면 그냥 그때 고작 한다라는 게 초등학교 찾아가고 대학교 찾아가고 해서 좀 쉬운 쉬운 공연이라는 게 좀 난해하지 않는 예, 귀에 익은 네 그런 공연들을 그냥 쭉 하는 건데 예. 해도 안 돼요. 예. 그거 가지고는 그 클래식의 대중화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제가 뭐 한 20년 넘게 해왔던 저는 그 답이 그거였고, 근데 오히려 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클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향곡을 가지고 편곡을 해서 한 3명이서 그런 편성을 한 3명이서 해가지고 아주 영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고 편곡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그냥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클래식을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한 번 들으면 기본 10분입니다. 아무리 짧은 거 들어도 뭐 기본 아시겠지만 뭐 심포니 같은 거 들으면 40분 들어야 돼요. 요즘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걸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다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요약을 해서 한 3, 4분 안에 그냥
축소를 시켜 놓는 거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뭐 물론 그 베토벤 선생님이나 모차르트 선생님이 그런 걸 보면 무덤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런 2, 3분 클립을 들었던 대중들이 이게 진짜 오리지널은 뭘까 네. 생각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나 이런 지금, 그러고 저도 지금 그 내년쯤에 아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부산이 또 게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스타이기 때문에 그 게임 음악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그거 재밌겠는데요? 하는 걸 지금 실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스타 즈음 해서 예. 문화회관이랑 시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매니아들을 좀 끌어다녀서, 저는 그런 것들도 클래식 대중화의 또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주 좋은 순기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도 뭐 제가 기회가 즐겁습니다. 되면 네. 저희 유튜브에 좀 출연해 주셔서 뭐 언제든지 저는 서로 상부상조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같은 문외한들한테 좋은 음악 이야기, 또 저변 이야기 해주시면 좋고, 또 그 덕분에 또 음악의 대중화 큰 숙제지만 저희도 조금씩 홍보하는 그런 전도사가 감사합니다.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